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FA 시장에 나온 김하성이 애틀랜타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김하성 선수의 계약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하성이 애틀란타와 1년에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300억 원의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김하성은 내년 1,6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와서 새로운 계약을 노렸고요. 결국에는 400만 달러, 58억 원가량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ESPN 제프 파산 기자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요, 김하성은 단연 계약 제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었는데요. 디 애슬레틱 등 현지 매체들은 김하성이 3년 5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제시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실제 제안은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구단들이 김하성 선수의 건강과 기량을 아직까지는 100%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네, 따라서 김하성은 애틀란타로 복귀해서 풀타임 유격수로 한 시즌을 소화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FA 시장에 나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하성은 이번 겨울 원하는 단연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400만 달러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되면서 FA 시장으로 나가기로 한 선택은 이득이 됐습니다. 애틀란타 입장에서도 장기 계약 부담은 피하면서 주전 유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애틀랜타는 시즌 막판 김하성의 자녀 연봉 200만 달러와 내년 연봉 1,600만 달러까지 떠안으면서 템파베이로부터 김하성을 영입했습니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이 선수 옵션을 실행하고 팀에 남아서 FA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김하성 선수는 시장에 나가기로 했죠. 애틀랜타는 김하성이 떠난 이후에 기존 유격수 자원이었던 닉 앨런을 휴스턴으로 보내고 유틸리티 자원인 마우리시오 듀본을 트레이드로 또 데려왔습니다. 네, 듀본 영입이 김하성을 다시 잡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험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듀본은 내야와 외야를 모두 볼 수 있다는 활용도가 가장 큰 장점인 선수이거든요. 듀본을 데려와서 고정 유격수를 시킬 거였다면 연봉도 더 저렴하고 유격수 수비도 훨씬 잘하는 앨런을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따라서 듀본 영입 이후에도 애틀란타의 엔소플로스 사장은 계속해서 유격수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김하성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겠죠. 이제 사무실 이사해야 되는데 인터넷 어떡하지? 위원님 왜 그러세요? 인터넷 끝판왕 모르세요? 인터넷 급한함?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래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인터넷 휴대폰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 보상.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겠죠? 365일 언제나 1866-2026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김하성과 김하성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FA 시장에 나가기로 한 이유는 시장에 유격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의 유일한 대여급 유격수 사실상 보비셋 선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비셋은 몸값이 2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토론토 잔류 가능성이 더 높았고요. 수비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유격수가 아니라 2루 혹은 3루가 더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유격수로서 좋은 수비를 지닌 주전급 선수는 김하성 선수가 또 유일했다는 뜻인데요. 네, 애틀란타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문 구단이지만 올 시즌에는 주축 선수들의 연쇄 이탈과 부진으로 76승 86패에 그치면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7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기록도 올해로서 깨지게 됐는데요. 이에 애틀란타의 테리 맥커크 회장은 다음 시즌 애틀란타의 목표는 페이롤 5위 안에 드는 팀을 만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규모 전력 보강을 예고를 했었죠. 애틀랜타 스토브 리그가 열리자마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전 마무리 이글레시아스와 1년에 1,600만 달러 재계약 맺었고요. 코너 외야 한 자리 보강을 위해서 좌타 외야수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와도 2년에 2,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애틀랜타는 불펜 최대어 중 하나였던 로버트 수아레즈와도 3년 4,500만 달러의 도장을 찍으면서 확실한 세던맨까지 확보를 했고요. 유일한 구멍이었던 유격수 자리까지 김하성으로 메우면서 내년 반등을 준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애틀랜타가 쓴 돈 벌써 1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현재까지 애틀랜타의 내년 예상 사치세 기준 페이롤은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매츠, 토론토, 양키스에 이어서 또 6위 기록이라고 하네요. 내년 30살 시즌을 맞이하는 김하성은 1년에 2천만 달러 연봉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건강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아쉬운 성적을 바탕으로 단연 계약을 맺는 대신에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대박 계약을 다시 한번 노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FA 시장에도 김하성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유격수는 시애틀의 JP 크로포드 정도가 전부라는 거, 이게 다시 한 시즌 재수를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다시 시장에 나서면 단숨에 유격수 최대어로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김하성 선수가 비셋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또 팀을 결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 확실히 비셋이 계약한 이후에 김하성 선수에게 좋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원 소속 구단인 애틀란타가 워낙에 빠르게 전력 보강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격수인 김하성 선수한테도 좀 더 빠른 계약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을 일찍 준비하려는 심산이 있었겠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애틀란타 이적 이후에 굉장히 애틀란타라는 구단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잔류에 대한 마음이 있던 가운데 다른 팀의 제안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단년 계약이라도 체결한 이후에 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내년 시즌에 좋은 성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박 계약을 노리는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옵트아웃을 통해 400만 달러를 더 벌 수 있게 됐고 내년 FA 시장 유격수 풀도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은 가운데 큰 계약을 위해서 또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성 선수 내년 건강하게 또 좋은 시즌 치르고 또 대박 계약 따내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저희가 김하성 선수의 애틀랜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하성 선수의 계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댓글 통해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